근데 또 저희 아버지 얼굴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치료해드렸더니 얼굴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셨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치료를 해드리면 정말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60대 분들은 저는 사실 막 뭔가 많은 치료를 통해서 얼굴을 많이 바꾸기보다는 티는 잘 나지 않으면서 얼굴에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인상이 밝아지고 피부 톤이 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지 않게 좀 과도하게 시술이 되면 자연스럽지 않고 좀 어색해진다거나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술들을 받기 전에는 더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티가 나지 않는 시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셔서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좀 약간 이제 과한 시술이나 그런 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추천을 잘 드리지 않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노화보건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니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다고 못하실 거는 전혀 없기는 하세요. 실제로 제가 80이 넘은 분들께 눈밑지방이 밀려나와 있다고 해서 눈밑지방 제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85 정도 되시는 할아버님께서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밑지방 너무 스트레스가 되셔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셔서 또 치료 예약을 하고 가셔서 이제 조만간 치료를 해드릴 예정에 있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께는 사실 수술적인 거를 먼저 권장드리지는 절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주름도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탄력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주름에 대한 치료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시간을 많이 빼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치료받는 분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시술에 이런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께는 제가 절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수술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가볍게 먼저 해보면 좋은 시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부모님 나이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표정이 좋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오셔서 그러신 걸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유교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입 다물고 있어라, 입 벌리고 있으면 이제 바보 같아 보인다, 입 벌리고 있으면 복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또는 무표정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표정 패턴 때문에 입 주위에 여러 가지 파이는 주름들 그리고 얼굴의 처짐 그리고 이마 미간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름들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서 저는 표정이 좀 밝아질 수 있는 치료, 대표적으로 보톡스를 아주 약하게 살짝씩 사용하면서 중안면 근육을 자꾸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표정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이미 깊게 잡혀있는 주름들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진피재생 주름 치료 정도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치료는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부자연스럽거나 부작용도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좀 간단하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름을 펴기 위한 목적으로 한 부위에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그런 치료는 효과가 한 2-3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자연스럽게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복 치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효과가 없어져서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표정이 지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 강하게 보톡스를 쓰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마 근육 같은 경우는 눈썹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눈을 크게 뜨는데 굉장히 개입이 많이 되는 근육인데 연세가 많아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피부가 처지신 분들께 눈썹 위쪽에 보톡스를 강하게 쓰게 되면 눈썹이 밑으로 처져 내려가고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웃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특정 부위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표정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를 쓸 때 저는 항상
항상 굉장히 주의해서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찌푸리고 있는 부분에 근육의 긴장도는 약간은 낮춰놓되 특정 표정을 짓거나 이제 노력을 할 때는 얼마든지 충분히 움직여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보톡스를 써서 한 부위의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근육의 이런 분포를 눈 위쪽을 1번, 눈이랑 입술 사이를 2번, 입술 밑을 3번이라고 크게 나눴을 때 1번이랑 3번 부위는 우리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근육들은 전체적으로 힘을 살짝 풀어놓고 평소에 잘 쓰지 않아서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2번 부위의 근육들은 자꾸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에 대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시는데 보통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다 보면은 우리 안 쓰는 근육들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자주 쓰는 근육은 힘이 점점 발달하면서 평소에 근육의 이런 힘의 분포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회 치료로 끝나시기보다는 저는 주기적인 치료로 1년이나 2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표정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제 철학에 많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뭐 1, 2년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제 부모님에게 추천할 만한 두 번째 시술, 좀 피부톤 개선 관련된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야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햇빛 받는 양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크림을 거의 안 쓰셨어요. 제가 선크림을 꼭 쓰셔야 된다고 굉장히 예전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도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귀찮으시다는 이유로 안 바르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갔는데 막 땀 흘리면서 선크림이 다 지워지니까 그냥 낮 시간에는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자외선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검버섯이라든지 흑자라든지 이런 색소성 질환들이 너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아들이 청담동에서 피부과 원장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막 얼룩덜룩하고 색소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면은 어떡하시냐고 제 체면이 안 선다고 치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점을 빼는 CO2 레이저, 탄산가스 레이저로 검버섯이라든지 좀 태워서 없애야 되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제 저희 IPL의 한 종류인 맥스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톤도 좀 밝게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치료를 해드렸더니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시니까 또 저희 호주에 사시는 큰 고모부님도 그쪽에서 이제 골프 많이 치시고 자외선이 더 세잖아요. 호주 쪽은 얼굴에 잡티라든지 막 흑자라든지 검버섯이 너무 많이 생기셔서 저희 아버지보다 더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 얼굴 보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또 고생해서 한 2시간 정도 치료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료해드렸더니 얼굴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셨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정도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얼굴의 느낌 자체가 많이 깔끔해질 수 있어서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나서부터는 두 분 다 선크림을 굉장히 열심히 바르세요. 절대 평생 동안 선크림 한 번도 안 쓰시던 분들이 피부가 한번 깨끗해지기 시작하시니까 다시 나빠지는 게 굉장히 싫으셨는지 굉장히 열심히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잡티들, 검버섯들, 피부톤이 좀 밝아질 수 있는 치료들은 일상생활에 사실 약간의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 부모님에게 추천하실 만한 시술 세 번째, 뭐 늘어진 턱살이나 얼굴 윤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술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는 이제 손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치료를 직접 해드리진 못했고요.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신 저희 신효섭 원장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저희 울세라랑 써마지 같은 치료 그냥 본인이 시기가 되시면 알아서 예약을 잡고 오셔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피하 지방층층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피부가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볼살이라든지 턱선이 더 많아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부 표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모공도 조금 넓어 보이고 피부가 약간 칙칙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고 또 이제 좀 노화에 대해서 조금 나는 치료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울세라 써마지 같은 치료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피부 표면에 이렇게 결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PDLA 성분, 우리 이제 주베롭 같은 성분을 피부 안에 고르게 밀어 넣어줄 수 있는 미라젯이라든지 우리 피부 표면에 이렇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안쪽에서 고주파를 쏴서 피부 결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포텐자라든지 이제 이런 치료들도 피부 결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드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거는 이제 좀 네. 너무 이렇게 피부가 처진 다음에 받으면은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이런 탄력
스트레칭과 약간의 리프팅을 유도하는 장비들은 이제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적금 든다고 한 번에 굉장히 목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점점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20대 분과 70대, 80대 이제 어르신이 같이 나란히 있으면 피부의 탄력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1년에 2% 정도씩 피부를 구성하는 탄력 물질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울세라나 써마지 치료를 한 이후에 조직을 떼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콜라겐 같은 탄력 물질들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다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번 치료한다고 피부가 막 엄청 타이트해지거나 뭐 다리미를 핀 것처럼 막 펴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조금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쯤 또 증가시키고 이렇게 적금 들듯이 계속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5년, 10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시다 보면 치료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노화가 진행되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적금 들듯이 치료하신 분들은 이제 그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이게 반복 치료하다 보면 콜라겐이 우리 복리 잡듯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치료하는 주기가 많아질수록 이런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탄력 물질이 더 많아져서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목돈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시술, 첫 번째 우리 보톡스를 이용한 우리 표정주름에 대한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CO2와 IPL을 이용한 색소 질환 치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탄력에 대한 치료, 이런 치료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께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술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 분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